안녕하세요. 애국민 여러분. 정착박사 남혜경입니다. 많은 애국민들께서 저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특히 제 저서인 할 말을 한다 왕따위원 남혜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앞으로는 애국민들께 제가 직접 책 내용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의원 활동했을 때의 활동들을 갖다가 수록한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국국민들께서 제 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는요. 이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225쪽에 첫 여성 대통령 만들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목이 메어지네요. 아마 애국국민들께서는 다 저하고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들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을 이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왜 이 책을 만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펴내면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따 의원. 나는 초선이며 비례대표 시원이다. 하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의원직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닌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판이다.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아이새 키우며 군인인 남편을 내조하던 평범한 아줌마였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어느 가을날이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아가씨 상시 대기라는 홍보 풍선이 아파트 옆 상가에 두둥실 떠있는 것을 보았다. 딸 셋을 둔 엄마로서의 정의감이 발동해서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했다.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어 불법 퇴폐업소 추방운동 결과 두 군데 중 하나는 폐업을 했으며 한 곳은 업종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회가 탄생했으며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 나를 정치판으로 끌고 갔다. 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으로 첫 발의한 결과 초선이 단독 발의했다는 이유로 조례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표류되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장애인의 날에 의원연수가 계획되었다. 내 양심으로는 협의해 줄 수가 없었고 따라가지 않았다. 그것이 학은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초선의원이 건방지다며 나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임명했다가 마음대로 해임했다. 일방적인 간사 해임에 대하여 내게는 본회의장에서의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회의 중에 버릇없다는 말에 인격 모독이라고 내가 항의하자 의사봉으로 협박했다.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13명의 의원은 그런 일 없다면서 오히려 성탄절 이브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렇게 나는 왕따위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왕따위원이 되는 바람에 석사 논문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의정활동 초년의 결정판이었다. 드디어 2011년 8월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정치학 박사 과정 중이다. 그동안 표류하던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문 개정도 1년 만에 통과되었다. 남양주시는 한해 보육 관련 예산이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나는 관내 어린이집에 모범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시립 어린이집의 위탁심사 기준 강화와 수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보육과 전쟁을 치르는 일도 발생했다. 나는 비록 초선이지만 시의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제안하기도 했다. 첫째, 의회 내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버리고 의원 각자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다하자. 둘째, 의회에서의 행해지는 모든 회의나 모임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정 절차에 따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자. 셋째, 의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오랜 편견과 성차별적인 간섭을 가감하게 버리자.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자. 나는 몇십 년씩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치인이 된 기존 유형의 정치인이 아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평범한 아줌마에서 우연히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정치인들에게 거부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인의 등용을 막지 말고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의회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신선한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당 의원에게마저 배척당하며 기존 정치 관행과 대결했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4년 동안 그 이상 왕따 의원이 될지라도 잘못된 악습과 관행에 절대로 타협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살아가고 아이들이 살아갈 남양주시가 잘 된다는데 왕따 의원인 것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이 책은 내가 겪었던 3년간의 지방의회 경험담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정치에 나설 정치 지망생들에게 선배 정치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그동안의 의정일기를 책으로 엮었다. 주관적인 내 표현 방법 탓에 때로는 상대방이 안 좋은 인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 내에서의 단편일 뿐이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8월 멋진 어느 날. 네, 이게 제가 책을 왜 펴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읽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어떻게 선거운동들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그때 했던 것을 여기 책에다, 제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만들기. 12월 15일 토요일. 오늘 유세에도 나는 열변을 토했다. 저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남양주시의 법을 만들어 어제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흔히들 딸들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셋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우리 남양주시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대통령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정치 개혁입니다. 유세를 마치고 유세차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남양주 행사에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다니는 여자 2명이 S위원장을 찾는다. 내가 인사했더니 날 격려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째지는 목소리를 내면 어떡해? 혀가 떨어져 나가겠어. 너무 기가 막혔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앞서 유세한 의원의 목소리도 안 좋게 들렸다. 서로 내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해도 목이 터져라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니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짐작할 수 있다. 평소에도 인사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내가 볼 때
저 걱정되는 여자들 때문에 표가 떨어지겠다. 12월 18일 화요일 대선 선거운동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동안 선거운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와 맞물려 휴일도 없었다. 엄동설안에 모두가 고생이 심했다. 그러나 난 마지막 유세까지 혼신의 힘을 모았다. 덕소에서 시작된 유세는 정말 게릴라전같이 진행되어 5일장이 열리는 마석으로, 그리고 다시 덕소로, 평내로, 호평, 그리고 마석으로 이어졌다. 서포터즈들도 연일 강행된 선거운동으로 지쳤고 온몸이 얼마나 아플까. 쉬지도 못하고 이동하다 보니 그들도 지쳤고, 유세차는 도착했으나 아직 그들이 도착하지 못했다. 난 유세차에 올라가 로고송에 맞추어 율동을 했고, 이어서 마이크를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유세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남양주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제 꿈은 남양주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꿈을 새누리당 기호 1번 박근혜 후보와 함께 꼭 만들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남양주 시민을 사랑하고 남양주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 남양주시를 찾아왔을 때 가까이에서 박근혜 후보의 목에 난 깊은 상처의 흔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상처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신촌 유세중 카터칼 피습 사건의 상처였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독 금년에는 아동과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유권자 여러분, 엄마 유권자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딸들은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젠 딸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새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일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셔서 내 딸들과 딸들의 친구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박근혜 후보가 지금 가슴 두근거리면서 남양주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내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엄마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여자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소중한 한 표를 박근혜 후보에게 꼭 선택해 주십시오. 당직자 중 어떤 분은 내게 왜 유독 여성에게만 호소하느냐고 따진다. 여성들이 선택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겨요. 왜냐하면 이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을 없애야 하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셔서 첫 여성 대통령을 우리 보수파에서 만들었습니다. 요 사진도요, 그때 당시 대통령님 후보 때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던 우리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셨는데 말도 안 되는 누명 탄핵으로 인해서 이 추운 겨울에 구치소에서 계시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한 모습으로 반드시 뵐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도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